아, 그러면 개인 투자자는 맨날 지는 거예요? 나는 내가 돈이 적으니까 호가 하나하나를 생각하고 싶어. 내 마음이 그런 걸 어떻게 해? 난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이기는 방법 세 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내가 기다리던 조정이라는 것은 아마도 이런 걸 것 같아요. 펀더멘탈은 견조하면서, 그러니까 기업 가치, 기업의 본질 가치는 견조하면서 주가만 소폭 하락하는 것. 이게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조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이 빠지면 일단 싫어. 그죠? 많이 빠지면. 그래서 대폭 하락하는 거는 겁이 납니다. 그리고 조금만 하락하는 거. 내가 견딜 수 있을 만큼만 하락해야 되고. 근데 그 하락이라는 게 기업의 가치가 바뀌어서는 안 되겠죠. 기업은 계속해서 잘하고 있는데 주가만 소폭 하락하는 게 아마 내가 기다리는 조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내가 기다리는 조정, 먼저 주가가 소폭 하락하는 것. 이 차트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소폭 빠졌단 말이에요. 소폭 내가 기다리는 거. 요거는 건전한 조정인가 아니면 대세 하락이 시작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거죠. 그죠? 차트가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다가 좀 떨어졌어. 근데 이렇게 다시 신고가 올라갈 거냐? 아니면 이제 내가 사자마자 물리는 거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모를 겁니다. 여러분들은 알 수가 없어요. 아마도 건전한 조정, 내가 기다리는 조정이라면 펀더멘탈이 견조해야 되는데 펀더멘탈이 견조하다는 것을 알려면 하락하기 전에 이 기업의 가치가 얼마인가? 이 기업은 어떤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는가? 이 기업의 가치가 오르내리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주요 변수가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알고 제가 맨날 써놓으라고 했죠, 써놓으라. 마음이 주가에 따라서 똑같이 들쭉날쭉 오르내리기 때문에 그때 가서 생각하는 건 늦다. 그러니까 미리 사기 전에 또는 살 때 초반에 써놔라. 근데 이거를 보통 안 써놔요. 그리고 보통은 모르고 투자를 하거나 모르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죠. 그렇게 되면은 뭘 하게 되냐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게 됩니다. 차트. 주식시장의 그래프를 보고 이게 건전한 조정인가? 아니면 대세 하락 시작인가? 들어가도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이라도 빠져나와야 되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결국 차트로 결정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차트는 뭐다? 차트는 미래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이 회사의 주식을 어떤 사람들이 뭐 얼마나 얼마에 사고 팔았냐라고 하는 결과값에 불과하다는 게 문제죠.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과연 차트는 결과값에 불과한 걸까? 아니면 차트라고 하는 것이 정말 뭔가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를 한번 오늘 보도록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차트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차트는 어떤 차트일까? 견조한 차트일까? 어때요, 여러분들? 이 차트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어요. 어디 보자. 여기 볼까요, 여기? 네. 여기 보면은 차트가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죠? 올라가고 있죠?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좋은 차트야. 분명히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그죠? 분명히 여러분들은 이 차트를 보고 좋은 차트야! 라고 생각해요. 건강한 차트야. 근데 여기서 조정이 오면은, 내가 기다리는 조정이야. 이렇게 생각했죠? 다음 장표 한번 볼까요? 이게 같은 차트입니다. 같은 차트예요. 이게 어디냐?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야.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이랑 저랑 봤던 게 이만큼이니까? 이만큼. 어때요? 쭉 올라갔죠? 건강한 차트였죠? 근데 어떻게 됐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 여기서? 어디야? 여기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죠? 내가 건강하다고 모양이 좋다고 생각한 차트였는데 완전 급락했어. 완전 급락. C형성님께서 저는 별로라고 하셨는데 저는 별로 아닐걸. 자, 다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때요? 이건 어때? 뭐 애매모호한가요? 거래량이 조금씩 줄고 차트는 우상향하는 것 같지만 뭐 그렇게 오른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내린 것 같지도 않고 뭐 잘 모르겠어. 뭐 기는 차트냐? 이거 뭐 기세를 모으고 있냐? 애매모호하냐? 잘 모르죠. 다 같은 차트입니다. 다 같은 차트. 여기 제가 써놨죠 여기다가. 여기 어디야? 여기 써놨죠 여기. 다 삼성전자 차트입니다. 삼성전자 차트. 여러분들이 처음 봤던 거 건전하다 건강하다 하는 모습이 여기까지. 그 다음이 이거 좋은 차트인 줄 알았는데 무너졌다. 요거. 그 다음에 기고 있다 여기. 또 하나 기고 있다 여기였어요. 여기.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린 이 차트 있잖아요. 이 차트. 여기 어디예요? 10만 원짜리 차트. 가장 오른쪽에 있는 여기라니까 여기. 여기도 어떻게 써야 돼?
불탔어야지. 불탔어야지. 그거 쫙 올라가잖아. 그죠? 같은 차트를 가지고 제가 어디로 끊기도 하고요. 그걸 늘렸다가 줄였다가 분봉으로 봤다가 일봉으로 봤다가 주봉으로 봤다가 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각기 다른 모습을 보신 겁니다. 전혀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측할 수가 없다니까. 자, 그러면 차트가 소폭 하락하는 것 이게 건전한 조정인지 대세 하락이 시작인지 알 수 없다. 라는 것을 제가 보여드렸어요. 삼성전자 차트를 통해서. 그러면 펀더멘탈이 견조해야 되는데 펀더멘탈이 견조한 건 어떻게 확인하냐? 여러분들 어떻게 확인하세요? 삼성전자의 펀더멘탈, 삼성전자의 경쟁 우위,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 본질 가치를 어떻게 판단해? 어떻게? 보통 여러분들은 뉴스로 투자합니다. 뉴스로 확인해요. 뉴스로. 신문 기사, 뭐 인터넷 뉴스, 뭐 텔레그램, 뭐 이런 걸로 확인해요. 그죠? 근데 그 뉴스는 뭐 때문에 있는 거다? 그 신문사, 그 방송사의 광고 수익 때문에 있는 거다. 유튜브도 마찬가지.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 텔레그램도 마찬가지. 조회수를 빨아먹는 거예요. 조회수를 빨아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센티멘탈을 자극해야 돼.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극해야 돼. 어떻게?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이거 좋아요 라고 해줘야 사람들이 클릭을 해. 야 나도 지금이라도 사도 되나? 근데 지금 우리 뭐 얘기하고 있어요? 개인이 기다리는 조정. 내가 기다리는 조정. 펀더멘탈은 견조하면서 주가만 소폭 하락하는 거. 주가 소폭 하락했잖아. 근데 소폭 하락했는데 예를 들면 기자가 이거 별거 아니에요. 펀더멘탈과 관련 없어요.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이 눌러보겠어요? 안 눌러보겠어요? 안 눌러봐. 아 기다리면 되는구나. 아 지금 물 타면 되는구나. 아 지금 들어가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잖아. 그럼 뭐라고 해야 돼? 하락하기 시작하면 야 이거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안 보면 돈 크게 잃어요. 뭐 금융위기가 옵니다. 이런 식으로 마음이 주가 소폭 하락했네. 어제 좀 떨어졌네. 어제 나스닥 떨어졌네. 어제 엔비디아 떨어졌네. 그럼 뭐지? 왜 떨어졌지?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궁금하잖아. 그러니까 내려갈 때는 공포 센티멘탈을 자극을 해야 돼요. 공포 센티멘탈을 자극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하락한 이유를 조명해야 돼. 야 이거 주가 하락할 만해. 이거 진짜 큰일이야.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뭐래? 조회수를 빨아먹는다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펀더멘탈이 견조해야 건전한 조정이라고 생각하는데 펀더멘탈은 뉴스로 확인하죠. 근데 뉴스는 여러분들이 주가 하락한 것을 공포로 받아들이게끔 하락의 이유만을 조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뉴스를 보면 펀더멘탈이 견조하다고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은 내가 기다리는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펀더멘탈이 견조하면서 주가만 소폭 하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이게 소폭 하락한 건지 하락했다 다시 반등할 건지 계속해서 하락하는 대세 하락 시작인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뭐 본다? 차트 본다. 근데 차트는 어떻다? 결과값에 불과하다. 그럼 우리 소폭 하락한 거에 주목할 필요가 없어. 펀더멘탈이 견조한가를 파악해야 돼. 건강한가를 파악해야 돼. 근데 펀더멘탈 여러분들은 어떻게 확인한다고? 뉴스를 보고 확인한다니까. 근데 뉴스는 여러분들의 소폭 하락을 대폭 하락할 것처럼 과장해서 조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펀더멘탈이 견조하다고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뉴스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런 뉴스가 있을 거예요. 이게 오늘자 뉴스 중에 가장 조회수가 높은 뉴스였나 봐요. 네이버에 나오는 뉴스인데 이렇게 생긴 뉴스. AI가 기존 소프트웨어 가라 어플판 시총 3천억 달러 증발시킨 공포. 시총 3천억 달러. 엔트로픽이 AI 도구를 공개하면서 소프트웨어 투자자가 불안해졌다. 하루 만에 소프트웨어 종목 시가총액이 3천억 달러, 435조 원이나 증발하는 등 거센 하락세가 나타났다. 기자님이 이렇게 쓸 수밖에 없다니까. 기자님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서. 무섭죠? 무섭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펀더멘탈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니까. 내가 소프트웨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눌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소프트웨어 주식 아닌 게 여기서 어디 있어? 빅테크 다 소프트웨어지, 그지? 알파벳, 구글 소프트웨어지, 그죠? 메타 소프트웨어지,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지, 넷플릭스 소프트웨어지, 아마존 소프트웨어 다 소프트웨어야. 빅테크를 많이 가지고 있어. 아무도 안 가지고 있는 시총 500억짜리 주식을 조명해봐야 누가 읽어? 안 읽어. 그럼 조회수가 안 나와. 그럼 기자는 일 잘 못하는 거야. 근데 운 좋게도 이 빅테크를 다 구성하고 있는 엔비디아, 테슬라를 제외한 빅테크를 다 구성하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주가가 폭락했네. 이거 한번 조명해보자 하니까 여러분들 소프트웨어 주주들이 마음이 불안해져. 펀더멘탈이 견조하다고 생각하기가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되냐? 내가 어떤 주식, 어떤 업종, 뭐 어떤 지수, ETF 이런 거 살려고 기다리면 계속 가. 근데 내가 탑승한 순간 내가 올라타기만 하면 내리기 시작해. 왜 그런가? 제가 이 얘기는 많이 드렸었는데 여러 번 반복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오르내리는 이유는 뭐냐? 장기적으로는 뭐 이론적으로는 기업의 가치 평가, 펀더멘탈, 가치 투자, 워런 버핏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근데 단기적으로는 그 주식도 재화인데 그 주식을 많이 사고 싶으면 오르는 거야. 사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팔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내려. 근데 그게 사람 숫자로 한다? 아니야. 돈의 힘. 돈이 많으면 내가 한 명이어도 워런 버핏이, 빌 게이츠가, 일론 머스크가, 마크 저커버그가 산다라고 하면 오르는 거고 걔네들이 팔면 잃는 거야. 우리 개미 군단들이 다 집합해 봐야 걔네보다 가난해. 그러니까 큰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결국 단기적으로 시세를 움직이게 됩니다. 그게 작은 하락이냐 큰 하락이냐를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면 이 주식시장을 구성하는 세 가지 주체 중에 개인, 기관, 외국인 한 사람이 아니에요. 잘 아시죠? 여러분도 개인, 나도 개인, 개인은 수억 명이야. 기관도 한두 개가 아니야. 더 퍼블릭 자산운용도 기관, 국민연금도 기관 해가지고 수백 수천 개. 외국인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놈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면 외국인이라고 통칭하는 거예요. 근데 그 통칭하는 세 개의 매수 매도 주체 중에서 돈이 많은 사람이 누구야? 개인이야? 기관이랑 외국인이란 말이야. 근데 돈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나하나에 집착하지 않아. 뭐 하나하나? 호가 하나하나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월급 낮을 때 사회 초년생일 때 생각해봐. 그러면 이마트 가가지고 콩나물 하나를 사려고 하더라도 이거를 이게 100원 싼가? 100g당 가격은 이게 10원 더 싼가? 근데 이게 뭐 국산이니 중국산이니 유기농이 하면서 막 생각하잖아. 근데 여러분 돈이 많아졌어. 월급 막 500, 1000씩 받아. 억대 연봉자야. 그럼 콩나물 가격 100원, 200원 잘 안 보게 돼. 근데 뭐는 봐? 내가 자가용을 하나 사야 되는데 여기 매장에서는 10% 할인해 준다 그러네. 여기는 뭐 3종 세트 블랙박스를 뭐 껴준다고 그러면 비교하기 시작하죠. 그죠? 그게 10억, 100억, 1000억으로 올라가면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할 때 이거 100원 싸게 사고 50원 싸게 사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1000억을 갖고 있는데 이걸 100억어치를 사고 싶은 거야. 현대차를 100억어치 사고 싶은데 그럼 일단 사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큰 돈을 넣으니까 뭘 중요시 본다? 여러분들처럼 차트를 보는 게 아니고 이 기업의 전반적이고 큰 펀더멘탈의 변화를 보고 하는 거야. 하물며 외국인이 백인, 흑인, 뭐 브라운 색상을 가진 이 컬러를 가진 사람들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조그만 나라 와가지고 주식을 사고 팔고 할 때는 정말 정말 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업사이드가 정말 크거나 아니면 이제 너무 리스크가 커져가지고 돈을 크게 회수해야 되거나 하는 거예요. 우리랑은 다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호가에 막 집착을 하잖아. 소폭 하락했으니까 조금 샀다가 조금 먹고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주가는 그렇게 안 움직이는 거야. 기관이 세게 사면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면 올라가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 팔아버리지. 그들이 팔아 주가 막 내려가기 시작하면 이제 좀 하락했나 보다. 건전한 조정인가 보다. 지금까지 올랐었는데 이제 들어와야지. 그러니까 물리는 거야. 그들은 훨씬 더 큰 펀더멘탈을 보고 훨씬 더 큰 업사이드 기대 수익률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게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러면 개인 투자자는 맨날 지는 거예요? 나는 내가 돈이 적으니까 호가 하나하나를 생각하고 싶어. 내 마음이 그런 걸 어떻게 난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이기는 방법 세 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건전한 조정을 기다렸다가 정말 잘 진입하고 수익을 내는 방법, 기관 투자자를 이기는 방법 첫 번째, 펀더멘탈, 기업 가치 평가를 기관 투자자보다 장기로 봐야 됩니다. 장기로. 외국인 투자자는 어쩔 수 없어. 기관 투자자보다는 장기로 봐야 돼. 기관 투자자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매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분기 실적이 어떻대? 2분기 어떻게 된대? 라고 하는 올해 상반기까지 이렇대? 라고 하는 게 그들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그들한테 돈을 맡긴 사람들이 그런 걸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하는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는 3개월, 6개월 누구랑 비교해? 비교 안 하면 돼. 내 마음 나만 잊어버리면 돼. 훨씬 더 긴 단위, 6개월보다 긴 단위로 매매를 하면 됩니다. 이 기업이나 이 산업의 장기 아이디어는 살아있어. 예를 들면 최근에 좋은 게 로봇이니까 아니면 바이오니까 이거 있잖아. 장기적으로 이 로봇 잘 될 것 같아. 이 항암제 분명히 임상 잘 될 것 같아. 근데 단기적으로 이번 분기에 어떻대? 나빴대. 실적이 좀 안 좋대. 이런 얘기가 나오면 기관 투자자는 어떻게 생각하나? 시각이 짧으니까 팔았다가 나중에 다시 사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거를 여러분들은 역으로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 개인 투자자가 기관 투자자를 이기는 방법. 차트를 봐야만 하겠다. 내가 나는 도저히 기업 펀더멘탈 가치평가 이런 건 못하겠고 그냥 차트만 보고 투자할 거야. 차트. 어쩔 수 없다. 난 차트만 봐야 한다라고 하면은 차트가 뭐 일봉이 어떻고 주봉이 어떻고 거래량이 어떻고 뭐 골든 크로스가 어떻고 뭐 이런 걸 분석하지 마. 그건 사기야. 그건 여러분들한테 해당되는 일이 아니야. 그거 말고 차트가 사람들이 이 주식에 관심이 있는가 없는가 파악하는 용도로만 쓰면 돼요. 예를 들면은 오랫동안 주가가 지지부진해. 뭐 크게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크게 오르는 거면 어떻게 보면 기세가 살아있는 거죠.
내리고 있는 거 여러분들 사고 싶겠지만 그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고 했어.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파는 데는 이유가 있을 수 있어. 지지부진한 주가. 거래량이 막 많으면 뭐예요? 손바뀜이 많으면 그 주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거지. 그 도박장에 입장을 많이 하는 거야, 손님들이. 그럼 관심이 많은 거잖아. 그게 아니고 거래량이 막 없어. 근데 여러분들 거래량을 왜 신경 써요? 나는 더 퍼블릭 자산운용은 1,000억이 넘는 돈을 해야 되니까 그거를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작으면 수백 수천만 원, 크면은 수억 수십억 정도 하잖아. 충분히 거래할 수 있어. 한 종목 몰빵해서 거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적은 거래량이 오히려 여러분들한테는 기회다. 왜냐하면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없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직 접근을 안 했기 때문에. 마지막 개인 투자자가 기관 투자자를 이길 수 있는 방법 3번. 뉴스를 거꾸로 읽는다. 제가 차트 보지 말라고 했는데 차트 결과값이라고 했는데 굳이 봐야 된다면 지지부진하냐 사람들의 관심이 있냐 없냐만 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쭉 올라가다가 삼성전자가 9만 원, 10만 원에 한 달, 두 달 비빌 때 사서 17만 원 가는 거 먹고 싶은 거잖아. 그지? 그러면 펀더멘탈이 견줘야 된다는 거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펀더멘탈은 여러분들 뉴스로 보는데 뉴스 쓰는 기자님들이 조회수를 빨아먹기 위해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포를 자극해서 지지부진할 때는 야 끝났나 봐. 엔비디아 이제 안 되나 봐. 오픈 AI 안 되나 봐. 망한다는 소리도 있던데? 야 얘네 HBM 또 못 들어갔다는데? 그런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 접근을 못 해. 그래서 뉴스를 봐야 한다면 뉴스는 거꾸로 읽어야 됩니다. 거꾸로. 거꾸로 읽는다는 게 뭐지? 이렇게 읽는다는 건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다는 건가? 그게 아니고 기자들이 지금 이 기사에서 조망하고 관심 있게 보려고 하는 팩트, 여러분들을 공포와 탐욕으로 밀어넣는 팩트가 뭐냐, 자극적으로 쓰는 팩트가 뭐냐를 보는 게 아니라 거꾸로 지금 다루고 있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게 무슨 얘기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기사를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요 기사예요. 요 기사에서 아까 그랬어요. AI가 기존 소프트웨어 갈아엎을 판, 시총 3천억 달러 증발시킨 공포. 그러면 지금 이 아시아경제 심성화 기자님이 여러분들을 조망하고 싶은 건 뭐야? 여러분들 안에 마음을 자극시키려는 건 뭐야? AI 때문에 소프트웨어 회사들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소프트웨어 회사 큰일 났어. 사지 마. 팔아.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럼 여기 없는 건 뭘까? 제가 기사 본문을 다 가져오진 않았는데 여기 없는 거는 이런 것 같아. 소프트웨어 회사가 AI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 또는 AI를 이용해서 이 소프트웨어 회사가 조금 좋아질 수 있는 건 없나? 가 없어. 그죠? 자, 이런 걸 한번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 여기 보면은 옛날에 이런 거 있었어요. 벤 다이어그램 알죠?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자, 소프트웨어. 뭐 하드웨어. 그죠?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 있는 기업들이 있을 거고 하드웨어 하는 기업들이 있을 거고 뭐 둘 다 하는 기업, 뭐 하드웨어 하는 기업들이 엔비디아다, 뭐 소프트웨어 하는 기업들이 구글이다. 그러면 이거 두 개 다 하는 기업이 뭐 테슬라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기자님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신경 쓰고 싶은 건 뭐야? 이거잖아, 이거, 요거. 요쪽을 겁내라 라는 게 이 사람 얘기잖아. 근데 그렇다고 갑자기 하드웨어 보는 건 말이 안 되지. 그러면 이렇게 크게 보면 돼, 여러분들. 자, 요거 알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IT만 본다고 가정하는 거야. 나머지는 없다고 가정하는 거야. 자, 이 뭐라 그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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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 어려운 말로? 여집합이라고 그러죠, 여집합. AI 관련된 IT에서 소프트웨어 겁내라 라고 하는데 이 심성아 기자님이 조망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이분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야. 이 전체 AI, 전체 IT라는 판에서 하드웨어는 좋아요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피지컬 AI, 로봇 괜찮아요. 근데 이 얘기 쓰면 지금 사람들이 주식 팔고 싶은 마음인데 이거 쓰면 안 된다고. 하드웨어 싹 뺐지. 소프트웨어 겁나지. 근데 소프트웨어 중에 AI 하는 놈들 있잖아요. AI의 왕 또는 AI를 이용해서 수혜받는 애 써서 안 써? 안 쓴다. 이 기사 밑에 보면은 제가 이 자르느라고 전문 안 가졌죠. 밑에 보면은 뭐 블룸버그 얼마나 LSEG 얼마나 떨어졌어. 뭐 특정 기업들은 뭐 큰일 났어. 뭐 이런 얘기를 막 써서 이틀 연속 하락해서 뭐 이렇게 써놨다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건 안 썼다. 왜 안 쓴다? 안 보여주고 싶으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데 집중했으면 좋겠으니까 안 쓰는 거예요. 뉴스를 그렇게 읽으면 지금 이러이러한 팩트가 있는데 그 팩트를 나 같은 개인 투자자를 이렇게 공포에 넣으려고 하는구나를 보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내가 공부해 봐야지 라고 해야 펀더멘탈이 이 회사는 견조했구나, AI의 습격 속에서도 이 소프트웨어 회사는 잘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냥 내가 막 뉴스만 읽어가지고는 공포만 자극을 당한다니까.
아닙니까? 그러면은 실제로 펀더멘탈을 견조하고 소폭 하락에 그치더라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 그 주식을 못 사.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 그 주식을 바닥에 손절 비벼서 팔게 돼. 이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개인이 기다린 조정의 의미, 지금 주식시장 좀 떨어졌는데 이게 들어가야 될 타이밍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면 좋겠는가 하는 얘기를 오늘 드렸습니다.